네, 안녕하십니까. 11주차 의사소통 능력 관련해서는 질문 능력 개발과 그다음 맞장구 능력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순을 보시겠습니다. 목차에서는 첫 번째로 질문이 어떤 이제 그 대화에서 의사소통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질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효과적인 질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소통에서 그 경청 능력, 거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맞장구죠. 그래서 효과적인 맞장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뭐죠? 네, 그 대화의 과정에서 질문은 어떤 때 하죠? 타인이 얘기하는 것을 잘 경청하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질문은 경청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결국 이 질문이 설명이나 설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의사 표현의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의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질문을 이해하시면 좋고요. 결국 이 질문이 타인의 설명을 내가 의사 표현을 하거나 또는 설득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의사 표현의 기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의 효과는요? 답을 얻기 위해서, 자, 누구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다고요. 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의 적절한 타이밍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 상황에서 너무 내가 질문을 빨리 해버리면은, 타인이 내 기분을 나빠할 수도 있고, 타인이 한참 말하는 중간에 내가 갑자기 또 질문을 하게 되면요, 말을 가로막는 느낌이 들 거고, 그다음에 이미 타인은 얘기가 끝났는데 다시 그 전에 타이밍에 질문을 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이미 얘기가 완료되는데 너무 앞부분을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별로 좋지 못하죠. 그래서 질문을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질문을 할 것인가. 뭐 질문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는 오늘 배워보게 될 거지만 질문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뭐 how형, 뭐 그쵸? 그다음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답형이 나오는 그쵸? 뭐 질문, 그다음에 굉장히 개방적인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이 이제 질문의 종류를 알 때 어떤 형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질문을 하는 게 타인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타인의 생각, 답을 내가 얻게 되는가? 의 관점에서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또 고민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의사소통에서는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타인의 타이밍, 타인의 의도, 타인의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화의 마무리에서 서로 할 얘기는 하고 이해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경청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통해서 좀 더 타인의 생각을 제대로 내가 읽을 수 있을지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질문은 상당히 필요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질문의 효과는 뭐 더 이상 설명할 나위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의 효과도 있지만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이 너무나 뭐 한쪽 측면에만 생각한다면은 이런 건 어때? 다른 측면은 어때?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어떻게든 좀 뭔가 자극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메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화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한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약간 질문을 던져서 뭐 대화를 토스를 받거나 또는 이런 대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뭐 다른 화제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질문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좀 더 하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특히나 강연이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말만 계속 듣게 보면은 어떠한 대화의 내용에 집중하기 힘들죠.
네, 그럴 때 중간중간에 네, 강연자라든지 네, 이런 연설가들은 중간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뭐 또 다른 의문이 있나요? 질문이 있나요?를 받는 것 또한 네,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적절한 타이밍에서 네, 타인이 경청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면 좀 더 이 주제와 맞는 대화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질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질문의 종류는 크게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폐쇄형 질문은 그러니까 yes, no, 그렇죠? 예, 아니요로 대답이 끝나는 질문, 타인이.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네, 그 자율적인,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생각을 촉진하는 질문. 네, 그래서 확산적인 사고, 이제 열린 이런 사고들을 촉진하는 질문이 바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굉장히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죠. 왜? 정해진 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폐쇄형 질문은요, 당신이, 그러니까 예를 샘플을 들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는, 예 아니면, 네, 그, 노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결정에 이의가 있나요?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는 이유니 뭐니? 블라블라 설명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쇄형으로 딱, 네, 질문을 해버린다면은, 정말 yes 아니면 no라는 대답만 해서 뭐 동의 정도를 구하는 네, 질문의 유형일 것입니다. 자, 사실은 실제로 이제 대화의 현장에서 이러한 폐쇄적인 질문은 그냥 내 얘기를 잘 이해하는가 또는 동의를 하는가의 정도, 확인 정도의 질문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폐쇄형 질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개방형 질문을 우리는 좀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네, 그 당신이라는 분이 10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 10분의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전제하에서 개방형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A라는 친구는 이렇게 해결을 한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거다. B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네, C는 또 다른 행동을 하겠죠.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앞에서는 폐쇄형 질문에서는 결정에 이의가 있나요? 네, 아니요로 끝난다면은 개방형 질문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서 네, 각각의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네, 근거나 이유나 자신의 생각들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네, 개방형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또 질문을 또 다른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크게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제 이 질문 종류를 배우면서 나는 타인에게 질문을 할 때 긍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질문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래서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질문, 부정적인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원인을 탐색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질문은 되도록 네, 대화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네, 기분 좋은 상황에서 네,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목적이자 네, 본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부정적인 질문의 예를 한번 보실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뭐 이런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이 발생했다는 초점보다는 왜 그렇게 일이 발생했니? 이런 메시지죠. 그 다음에 또, 왜 아직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네, 이 질문을 듣는 사람은 좌절을 하거나 구구절절 변명을 하게 되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반면, 긍정적인 질문의 예는 그러면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 긍정적인 질문으로 토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과거에 또는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던 그 원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이런 일이 지금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네.
자, 일단은 마무리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단다 하더라도 앞에서처럼 왜 아직 그거밖에 못했니? 라고 이제 뭔가, 네, 이런 그 타인을 좌절하게 만들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빨리 마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타인은,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희망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상황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네, 질문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는지 긍정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네, 사고를 할 수 있고, 이 사고가 결국에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의 유형을 나누면요. 크게는 일반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질문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질문은 관심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며 좀 포괄적이고 좀 막연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일반적인 질문과 달리 구체적인 질문은 좀 어떤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 파고 들게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대화에서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질문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당신 행복한가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네, 이렇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지? 어느 부분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행복을 얘기하는 건가? 전체적으로 나는 행복감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막연한 느낌. 자, 그런데 반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당신이 행복한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주세요. 아니면 당신은 어떤 때 행복하나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말하는 사람이 조금 네,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또는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예는요. 일반적인 질문은 지금 하는 일은 당신은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좋다, 아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일이 좋다.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한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막연한 느낌을 주지만 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당신이 하는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당신이 하는 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네, 하며, 네, 리스트라든지 조금 더 그 일에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질문의 종류는, 네,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입니다. 자, 먼저 간접 질문은 한번 넌지시 물어보는 거. 네, 이거에 반해서, 네, 직접 질문은요, 바로, 네, 직선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받는 것이 좋나요? 네. 이제 간접 질문 같은 경우는요, 물음표가 없지만, 네, 좀 더 분명히 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직접 질문의 샘플은요,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그 뭔가, 네, 지금 너의 분위기, 너의 관점, 너의 생각, 이런 것들 넌지시 물어보는 것에 비해 간접 질문은 당신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더 뭔가 직선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자, 또 하나의 샘플은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전 좀 별로예요. 이 정도의 대답만 요구하는 이제 넌지시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에는 명확하게 대답을 줄 수 없는 반면 간접 질문은요.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군요.